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뭐를 공부할 거냐면요, 이제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 자, 여기 무슨 말이 써 있어? 1대1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말 그대로 1대1이야. 무슨 말이야? 정의역의 원소 하나랑 공역의 원소 하나 1대1로 짝짓기 된다, 이런 뜻이야. 괜찮을까요? 무슨 말이야?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야. 2대1 함수잖아. 맞지? 그런 의미의 1대1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떨까요? 같겠지. 끄덕끄덕. 요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다시 1대1 함수가 뭐냐면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으면 안 돼. 다 달라야 돼. 알겠죠?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1대1 함수. 뭐라고? 정의역에 서로 다른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받아들일까요?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이 표현 자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 구해.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자마자 1대1 함수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끄덕끄덕.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놈의 대우명제 찾을 수 있죠. 대우명제 뭐예요? fx1 그가 fx2 이거이면 x1은 x2입니다. 오케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도 1대1 함수입니다. 말 뜻이 뭐야? 함수값이 똑같아. 그럼 틀림없이 정의역의 원소도 똑같을 거야. 라고 써 있는 거야. 맞죠? 끄덕끄덕. 자, 요게 1대1 함수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그림을, 함수 그래프, 그림을 3개 정도 주어졌는데, 자, 이거 1대1 함수입니까? 네. 1대1이죠. 그래서 너는 1대1 함수입니다. 되겠지? 너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가 함수값도 서로 어때요? 다르죠? 함수값 다 다르잖아. 그거를 만족하면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지? 이런 건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괜찮을까요? 너는 1대1 함수야? 아니요. 아닙니다. 2대1로. 아니에요.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같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너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요런 게 1대1 함수임. 끄덕끄덕. 끄덕끄덕. 자,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대1 함수의 그래프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돼. 그게 1대1 함수야.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해볼까? 봐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칠게요. 그럼 이것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봐봐. 그러면 함수값이 요 별림이가 함수값이 별림이야. 그렇게 되는 x값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요 놈의 함수값도 얘고, 요 놈의 함수값도 얘고, 요 놈의 함수값도 얘잖아. 그럼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야지 1대1 함수인데 얘는 같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하고 교점이 몇 개 만들어져야 돼? 한 개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인정할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ky의 교점이 오직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그래야지 뭐다?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끄덕끄덕끄덕.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게요. 물론 이런 건 가능합니다. 보세요.
어떤 거? 이런 거. 샥, 샥 해서 뭐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겨먹었다 칠까? 이렇게. 그럼 y는 k하고 만난 점이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는 전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거 얘기했어요? 이런 거 있어도 된다고. 괜찮지? 그런 데가 여기잖아. 맞지? 되겠어요? 이런 건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됨? 여튼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y는 k하고 오직 몇 점? 한 점. 물론 빵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죠? 함수가 되는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가 뭐라 배웠어요? x는 k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치?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서 y는 k하고 오직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물론 안 만나는 곳이 있어도 괜찮아요. 끄덕끄덕. 그러면 야 이런 거는 1대1 함수인가? 봐볼까? 샥. 샥. 1대1 함수일까요? 네. 1대1 함수겠지 왜? y는 k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안 만나는 곳이 있어. 안 만나는 곳 있어도 돼요? 네. 돼요. 괜찮을까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봐. 1대1 함수는 봐봐라.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 그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증가한 녀석은 죽을 때까지 증가만 해야겠죠. 한 번 감소했다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됩니다. 단 어떨 때냐면 이렇게 끊어진 곳이 없는 함수일 때만 그런 거야. 이렇게 끊어진 곳이 없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속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연속함수. 연속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번 증가하면 죽을 때까지 뭐만 해야 돼? 증가. 감소를 했다면 죽을 때까지 감소만 해야 돼. 끄덕끄덕.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끊어진 함수라면 상관이 없어요. 봐봐. 샥 가셨다가 샥 오셨다가 빵꾸. 자, 이거 1대1 함수니? 네. 맞죠? y는 k하고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어요. 전부 맞지? 그러니까 이거 1대1 함수가 된다고. 이렇게 끊어지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근데 끊어진 거 말고 연속인 함수라면 무조건 한 번 증가하면 영원히 증가, 한 번 감소하면 영원히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받아들일까요?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1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라고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베리 임포턴트.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돼서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 역함수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알겠죠? 여튼 1대1 대응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1대1 함수라 그랬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너는 1대1 대응인가요? 네. Yes! 너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네. 공역은 이따시만큼, 치역은 요따시만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는 될 수 있죠. 괜찮을까요? 구분되실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1대1 대응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 되기가 더 힘든 거야. 오케이? 왜? 얘는 두 개나 만족해야 되잖아. 1대1 함수와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만족해야 되잖아. 너는 요거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죠? 얘가 더 까다롭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전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전부 1대1 대응이야?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서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자,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공역.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원소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1대1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어떨까요? 누가 더 커?
같겠지 당연히. 왜 1대1로 연결돼야 되니까. 얘네 둘은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끄덕끄덕. 공역은? 커거나 그렇지.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끄덕끄덕. 자, 1대1 대응이면 어떨까요? 취업이랑 공역 같은 다 똑같아야겠죠.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가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이해됨?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야, 봐. 너는 1대1 대응 아니고요.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함수냐, 근데? 네. 함수 맞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 맞죠? 전부 함수예요? 자, 너는 1대1 대응이네요. 그죠?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공역과 치역이 같고요. 정의역에 서로 다른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릅니다. 맞죠? 얘는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대응인 건 아니야. 되겠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 이런 얘기야.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야. 되겠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 다음 중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찾아볼까요? 너 1대1 대응인가요? Yes.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야. 그래프상의 특징이 뭘까요? Y는 K하고 오직 몇 점에서 만나야 될까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 1대1 대응입니다. 됐죠? 되죠?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야. 이어져 있다면 한 번 증가하면 영원히 증가만, 감소하면 영원히 감소만 해야겠네요. 끄덕끄덕끄덕. 그러니까 너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너는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함수값이 없잖아. 그죠? 1대1 함수는 돼, 안 돼? 되죠? 뭔 말인지 알지? 알아듣지? 너는? 너는 그냥 함수. 괜찮을까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요. 항등함수 공부하실게요. 뭐라고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 X에 각 원소 X에 자신인 X가 대응될 때 뭔 소리야? 자, 항등함수는 이런 거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1의 함수값이 뭐라고요? 1, 2의 함수값은 2, 3의 함수값은 3, 4의 함수값은 4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항등함수. 함수값이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를 우린 뭐라 부릅니다? 항등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X의 함수값이 뭐가 나올까요? X가 나와야 됩니다. X 넣어서 X 나올 때 너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보통 I라고 쓴다. 뭐라고 쓴다고요? I. IX. 그럼 이게 바로 뭐야? 항등함수야. 그럼 I10이 얼마야? 10. I23은 얼마야? 23.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요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뭐야? fx는 x. 뭐야? y는 x. 얘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오잖아요. 요런 함수가 바로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그런데 항등함수가 얘만 있어?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졌다 쳐보자. 그러면 fx가 만약에 x라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항등함수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요. 근데 내가 fx를 만약에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0의 함수값은 0, 1의 함수값은 1 나오시겠죠? 다시 fx가 만약에 x 5제곱이야.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요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끄덕끄덕.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라고. 그거를 만족하니까 얘네들이 전부 항등함수란 말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혹은 자연수 전체야. 혹은 정수 전체야. 막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쳐봐. 그럼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항등함수는 오직 너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대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유한집합이야. 만약에 그러면 항등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정의역이 만약에 무한집합이 됐다. 그럼 누구밖에 없다? y는 x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맞아요? 물론 정의역이 이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 접수? 오케이.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누구다? y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상수함수는 뭐래요? 정의역 x에 모든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하나가 대응된대. 단 하나. 뭔 말이야? 1의 함수값도 2의 함수값도 3의 함수값도 전부 다 한 놈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함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상수함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fx는 상수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함수식 자체가. 그렇죠?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생겨먹었어? y는 c 이런 형태로 생겨먹었겠다. 상수함수 뭔지 알겠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맨날 똑같아요를 만족하는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를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굴까요? 기억 1대1 함수고요. 또 리을도 1대1 함수네요. 또 미음도 1대1 함수이겠네요. 괜찮을까요? 어떤 애들? y는 k하고 오직 몇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1대1 함수입니다. 됐죠? 자, 1대1 대응 찾아보실게요. 기억, 미음. 너는 왜 안 돼? 안 만나니까. 싹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데도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인정하죠? 오케이. 물론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얘기야. 만약에 공역이 0보다 크다라고 해봐. 치역도 0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럼 이때는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역시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1대1 대응도 될 수 있고 1대1 함수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본다면 너는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찾아보실게요. 누굴까요? 니은이고요. 자, 항등함수 찾아보실게요. 누굴까요? 디귿. 네? 아니에요. 미음이에요. 미음이죠, 미음. 네. 이 집어넣으면 이 나오잖아. 이게 y는 x잖아. 맞지? 그래서 미음입니다. 이렇게. 너는 무슨 함수에도 포함이 안 되죠. 여기 써져 있는 것 중에. 네. 맞지? 자, 다음 가실게요. 6번입니다. 보실게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 자식이 몇 차 함수일까요? 지금 1차 함수입니다. 그죠? 직선이입니다. 그림을 그려준다면. 근데 그 자식이 뭐가 되래요? 1대1 대응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야, 이게 뭐 끊어질 일이 없잖아. 그럼 상황상 뭐야? 오직 증가만 하거나 오직 감소만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맞죠? 체크. 그 다음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할까요?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실게요. 자, x값의 범위가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x가 얼마까지야? 3까지. 요 구간까지야. 그치? 그 다음에 y는 얼마부터? 1부터. y가 1인 곳부터 출발해서 y가 얼마일까지? 11까지. 11까지야. 근데 너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끊어진 곳이 없을 거니까요. 다음 함수는 끊어진 데가 없어요. 알겠지? 그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텐데 지금 이따시만큼이 공역이고요. 이따시만큼이 정의역입니다. 그럼 치역도 이따시만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증가한다 그러면 fx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지? 요 그림의 y값들은 요 구간이잖아. 맞지? 이게 치역이잖아.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안 된다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 보이죠?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공역보다 더 커져 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2 마이너스 1 대각선밖에 안 되네.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만약에 감소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역시 대각선밖에 안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럼 요 직선을 구하시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야. 요 직선을 구해주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물론 문제에선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뭐야?
양수인 거 찾아주면 되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됐죠? 그럼 얘 구하려면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 아닐까요? 맞죠? 이 길이 얼마야? 1. 우와, 5. 이 길이 얼마일까요? 10. 기울기 얼마일까요? 2. 기울기 2. 그 다음에 한 점. 한 점은 2점을 써도 되고 2점을 써도 되겠네. 아무 때나 써도 되죠? 2점은 얼마야? 좌표가 3,11이네요. 그럼 y는 기울기 2에다가 x-x1 플러스 y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y는 얼마일까요? 2x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고요? 2고요. b는 얼마고요? 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너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너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얘 기울기가 2니까 너는 기울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겠네요. 한 점 지납니다. 이 점을 체크해 볼까요? 이 점의 좌표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 y는 1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y는 뭘까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 말이 없으면 둘 다 구하는 거고요. 지금은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만 구하면 된다? 얘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말뜻 이해됐을까요?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작업이야. 알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공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뭐가 되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끊어진 곳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이 알겠지? 그러면 오직 증가만 하거나 오직 감소만 해야 돼. 야, 너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입니다. 축 찾아주실게요. 얼마일까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너 뭐야? 감소하다 증가하네? 그럼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범위가 적절히 주어지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되겠지? 너 원래 1대1 대응이 죽어도 안 돼. 근데 정의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 공역의 범위가 주어지면 네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어디야? 요만큼만 보라 그러면 증가만 하고 있잖아.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되겠지?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x는 2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곳 여기만 쳐다보면 되잖아. 얘는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공역이야. 그럼 치역도 얘랑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치역이 뭐라 그랬어요? 요 그래프의 y값의 범위가 치역입니다. 맞죠? 이 녀석의 y값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어딜까요? 2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을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얼마면 될까요? 3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치역이 3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이 녀석의 치역은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그럼 치역이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채영현님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3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별림이가 얼마면 돼? 3이면 돼. 그럼 말뜻이 뭐야? 2의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럼 2 집어넣어. 4 더하기 a. 그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a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입니다. 끄덕끄덕 받아들임.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역시 뭐가 되게 만들자는 건가요? 1대1 대응. 뭐가 되라고?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대. 에 대해서 x 왜 부러졌지? 언제 부러진 거? x에서 어디로? x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뭐가 되래요? 1대1 대응. 그럼 정의역도 이거고 공역도 이거야? 정의역은 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공역도 이거라고. 그럼 공역은 뭐란 얘기야? y가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아, 선생님 여기 x, 아 근데 y라고. 공역도 이거라며. 그럼 공역은 y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고. 괜찮을까요? 그럼 너 볼게요. 너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축 찾아주실게요. x는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러면 너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기본적으로 안 돼.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런데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적절히 주어지면
공역의 범위가 적절히 주어지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튼 얘는 연속 함수기 때문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K가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K가 여기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증가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3. 3보다 커야 돼. 오른쪽. 3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따라서 이쪽 편에 누가 있어야 돼? X는 K가 있어야겠다. 따라서 K가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러하다면 증가만 하는 상태를 만족합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공역이 이거야 지금? 맞지? 공역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치역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입니다. 증가하는 거는 만족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치역이 어디야? 요 그래프에 무슨 값? Y값. Y값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제일 작잖아. 맞지? 이해돼 안 돼? 그래. 그럼 치역이 뭐가 돼? 얘보다 크거나 같다지? 치역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게 공역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3. 아니. K라고. 다시. 야, 이 자식 치역이 여기잖아.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얘 별림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치역이. 공역이 뭐야? K보다 크거나 같다지? 둘이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별림이가 누구냐고? K라고. 이해되냐고? 얘가 K라고.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읽느냐? X가 K일 때 함수값이 뭐야? K야. 이렇게 읽는 거야? 뭐라고 다시? K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K. 괜찮을까요? 그럼 K의 함수값이 K니까요. 대입해. 얼마야? K제곱 마이너스 6K가 얼마입니다? K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K 함수값이 K입니다. K를 대입하면 K 나와요. 이거라고. 괜찮을까요? 프리즈. 그럼 K제곱 마이너스 몇 K야? 그가 얼마야? 0이야. 따라서 K는 얼마일까요? 0 또는 7입니다. 그런데! 3보다 커거나. 그치. 여기 누구야? 7. 오케이. 그래서 K가 7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끄덕끄덕. 되고 있어요? I can do it? 다음 문제 볼게요. 다 보실게요. 보고 있어요?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거야.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괜찮죠? 이럴 때 이 함수가 뭐가 되래? 역시 1대1 대응. 괜찮을까요?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절대값이 나왔잖아. 뭐 하고 싶을까요? 범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뭐를 기준으로? 그치,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네가 양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정리 한 판 해주면 a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2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네가 뭘까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인정? 됐지? 그러면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어떨까?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을까? 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빵 나올 거 아니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8 마이너스 2a. 그래서 얼마야? 8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8 플러스 2a. 그래서 얼마야? 8이지? 서로 어때? 똑같아. 그러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이런 얘기야. 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한 게 같으면 여기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림을 그렸을 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맞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증가. 오직 증가만 하거나 오직 감소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둘 다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둘 다 뭐 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증가하려면 어떡할까요? 1차 함수잖아. 증가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직선이잖아. 증가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기울기 양수해야 될 거 아니야? 맞냐고? 도와주라고 제발. 맞아요. 승질 내지 말고!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수. 기울기가 양수. 주어를 꼭 얘기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양수고요. A 마이너스 4가 양수여야 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야, 감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음수여야 해. 그러면서 감소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기울기가 음수여야 해요. 됐죠? 그럼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되지. 그치?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 풀고 무슨 집합해야 될까요?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되잖아. 경우를 나눴잖아. 그럼 얘 풀고 무슨 집합해야 될까요? 교집합. 야, 교집합은 언제라고?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집합이라고 제발. 첫 번째 경우 이럴 때도 이게 답이라니까? 이럴 때는 이게 답이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두 개를 합집합해야 된다고. 프리즈! 괜찮을까요? 아니야? 못 믿겠어? 네. 아이, 신발 진짜. 아니,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면 된다고. 그때를 풀어주면 이거 풀어봐. 어떻게 돼? A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A는 4보다 크다. A는 4보다 크다. 겹치는 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없는 거야. 너랑 너를 동시에 만족해야 너도 증가? 너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해야 된다고. 여기는 너 풀어주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죠? 너 풀어주면 A가 4보다 작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답이지. A가 뭐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는 답이 뭐야? 답이 없다고.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지? 이때는 이거라고. 두 개를 합집합해야 답이라고. 첫 번째 경우일 때 답은 공집합이지, 집합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경우일 때 답은 이겁니다. 두 개를 합집합해야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네. 알아듣냐고. 네.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거지. 사실은, 야, 봐봐. 보라. 아유, 진짜. 왜요? 왜요는. 자, 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증가하면 너도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너랑 부호가 둘 다 양수죠? 아, 제발. 네. 도와줘. 맞아요. 야, 너도 감소하고 너도 감소하려면 너의 부호가 음수, 너도 부호가 뭐야? 음수.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둘이 부호가 어떠면 된다고? 같으면 되잖아. 끄덕끄덕. 야, 둘이 부호가 같다. 그럼 어떻게 풀지? 같다. 곱. 그렇지. 야, A랑 B랑 부호가 똑같대. 곱하면 양수. 제발. 오. 맞냐고. 이게 웃겨, 씨.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면 곱하면 양수 나오지 않을까? 네.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면 곱하면 양수 나오지 않을까? 네. 둘이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뭐 나올까? 양수. 아이씨, 둘이 부호가 반대면 씨, 뭐 나올까? 음수 나오지 않을까요? 네. 프리즈. 예.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풀자고. 너랑 곱하면 뭐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이렇게 풀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뭘까요? 양수. 사이값 가정이 쓰고 싶으면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여야 해요. 맞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끄집어 낼 거야.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 부동방향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이값이네요.
A는 뭘까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올게요. 괜찮을까요? 알아먹었니? 90%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90%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왜 합집? 잘 들으라고. 첫 번째,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풀어서 교집합 했더니 뭐가 나왔어? 답이 없다 나왔지. 공집합이라고. 됐어? 첫 번째 경우는 그렇다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얘가 감소면 너도 감소해야 된다고. 그럼 감소입니다니까 네가 음수. 너도 뭐야? 음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네가 감소면 너도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풀어주면 교집합하는 거라고. 그리고 최종 답을 쓸 때는 1번하고 2번을 합집합해서 쓰는 거라고. 네. 알아들었어? 아, 네. 어. 교집합한 다음에 합집하는 거.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풀면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너랑 부호가 같으니까 우리 뭐 하자고? 곱한 게 뭐다? 양수 다 그냥 한꺼번에 풀 거라고. 괜찮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도와줘, 제발. 네. 다음 갈게요. 뭐라고? 저한테 아니야? 누구야? 답을 안 그런 거 없나요? 어? 답을 안 구했다고? 답이 뭐야? 아, 정수 A의 개수군요. 알았어. A가 뭐 나왔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수 몇 개야? 7개지군요. 너에서 너 빼고 1 빼는 거야? 둘 다 는이 없으니까요. 붙여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함수 F가 실수에서 실수로야 함수래. 아, 이거 했잖아. 뭐야? 아이씨 이거지. 아우 스트레스. 자, 가실게요. 자, 볼게요. 아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 3.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오! 아니. 맞잖아. 아, 네, 3. 그죠? 네. 그럼 x는 0에서 연속이네요. 네. 이어져 있는 거 맞죠? 연속이면 1대1 대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하시면 계속 증가만, 감소하시면 계속 감소만 하실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 그런 거라고 지금 현재.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감소. 감소. 그럼 너도 뭐 해야 될까요? 감소. 감소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수. 음수 끝. A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되냐고. 네. 되냐고 제발. 도와주라고. 돼요. 뭐. 왜 웃으세요? 저기 아이 신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 감소하고 계실게요. 저 이해됨? 기울기가 음수. 그럼 감소. 아, 여기 보세요. x는 0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며. 빵 때려놓으면 3 나오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그림 그려질 거 아임? 맞죠? 야, 여기다가 빵 때려놔도 역시 함수값이 3인? 근데 계속 감소만 해야 되지 않음? 그럼 뭐 감소 뭐 이렇게 하든 그건 자유. 맞죠? 그럼 기울기가 뭐이기만 하면 됨? 음수이기만 하면 됨.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끄덕끄덕.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하고 G가 있어요. F는 무슨 함수고요? 항등함수.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다네? 이게 무슨 얘기야? 아, 무슨 얘기예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정답.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이렇대. 무슨 얘기야? 상수함수. X에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맨날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렇다고. 그러니까 GX가 무슨 함수라고요? 상수함수라고요. 되고 있어요? F는 무슨 함수래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래. 답이 얼마야? 5. 맞죠? 네. 너는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 그러니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답이 얼마야? 2.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다시.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있지 아임? 그쵸? fx가 1에 돼 있음. 얘가 무슨 함수가 되라고요? 항등함수가 되라고요. 야, 항등함수 되려면 x의 함수값이 뭐 나와야 된다고요? 항등함수 x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x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항등함수냐고요? x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그래 임마 x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거 좀 알았어. 흥분하지 말라고. 왜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냈어? 됐어요? x의 함수값이 x라고 되냐고. 그럼 얘랑 같으면 되겠죠? 넘기실게요. 그럼 뭐 나올 거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가 얼마일까요? 0입니다. x 묶어주실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그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둘 하나 여기 마이너스 괜찮을까요? 따라서 x는 뭘까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누가 있으면 될까요? 0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항등함수 맞잖아. 맞지?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정의역에 1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2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0하고 1이 들어있어도 되죠? 0하고 2가 들어있어도 되고 1하고 2가 들어있어도 되고 0, 1, 2가 다 들어있어도 되네? 뭔 말? 요 집합에 부분집합 다 되겠다. 그치? 안 되는 거 누구? 공집합. 그러니까 몇 개야? 7개. 부분집합이 8개니까 그중에 공집합 하나 빼서 몇 개? 7개. 괜찮을까요? 형, 뭐 안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공부했습니다. 정확히 좀 기억을 하실게요. 알겠지? 오늘 뭐 했어? 항등함수. 제일 먼저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라고? x1은 x2가 아니다 이면 fx1은 fx2가 아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 요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항등함수는 뭔가요? fx는 그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함수. ix라고 쓴다 그랬고요. 그죠? 보통은 y는 x 하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정의역이 적절히 주어질 때는 항등함수를 겁내 많이 만들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 배운 함수가 뭐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뭡니까? 함수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